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인 1대1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요. 중고등학생 대상의 교육, 한국 에듀테크를 전 세계로라는 이런 주제인데요. 메스프레소의 이용재 대표님과 플랫텀의 조상래 대표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는 제가 항상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이 나오네요. 중고등학생의 교육, 한국 에듀테크를 전 세계로라는 주제로 이제 패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텀의 조상래입니다. 네, 그리고 연사를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 메스프레소 이용재 대표님을 이제 저희가 모셨는데요. 직접 대표님께서 메스프레소와 그다음에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콴다라는 중고등학생들의 모바일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메스프레소 공동대표 이용재고요. 메스프레소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전 세계 매달 1,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올려서 해결을 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모바일 교육 서비스고 그 기능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교육의 다양한 버티컬 분야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파운더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재고요. 개발과 제품 기술 그리고 지금은 회사 전체적인 운영을 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메스프레소가 또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콴다인데 메스프레소와 콴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콴다라는 앱은요, QAND에서 Q&A라는 그 영어 알파벳을 그대로 읽어서 콴다라는 이름이고요. 처음에 그 카톡으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던 그런 행동들을 발견해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문제를 그 기술로 해결해주고 있고요. 하루에 800만 문제 정도 되는 문제가 올라오고 그거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때마침 어제 저희가 수능이었죠. 네, 수능 날이었는데 그럼 이제 이 메스프레소가 운영하고 있는 콴다 서비스 앱에서는 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혹은 사용자 유저층에서의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수능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슬픈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딱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콴다를 삭제하는 일이라서 유저가 조금 줄어드는 날이고요. 대신에 또 재밌는 거는 수능이 끝나면은 수능에 올라왔던 기출 문제들이 바로 저희 서비스에 올라오고 그게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쌓여서 그 수능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쌓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또 나중에 이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다시 답변도 줄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다시 선순환으로 또 새로운 유저층이 생기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팝업에 여태까지 고생했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콴다 선생님으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 지금 우리 세대에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수학하면은 떠오르는 게 수학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제 조카라든지 주위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콴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미 필수 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교육 시장에서 미친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운영을 해오면서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떠한 서비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처음에는 대구 경북 지역이 좀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 그 좀 재밌었던 게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학생들의 사용량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없고
혼자 모든 걸 이해해야 되니까 질문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났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 더 많이 확산이 되면서 저희 같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서비스들은 사용량이 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의 중고등학생 절반 정도가 매달 썼는데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매달 쓰는 수준으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칸다 서비스를 칸다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이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면 이 칸다를 이제 메스프레소를 처음 만드실 때 제가 대표님 그 영상을 봤을 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면서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걸 이제 국내에서 해외 시장까지 이제 그 해외 시장을 이제 돌리게 된 시점은 언제이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까라는 질문과 또 분명히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사용자 패턴 등 여러 가지 운영 환경이 다를 텐데 지금 동남아 국가부터 해서 각종 해외로 많이 진출해서 지금 이미 서비스를 운영 중일 텐데요. 그런 이제 국가별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질문 답변 연결해 주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글로벌한 IT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2년 반 뒤, 그러니까 창업한 지 2년 반 뒤에 처음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성장성을 갖고 돈 버는 데 집중할 거냐 아니면 이게 글로벌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로 갈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두 가지 문제에서 챌린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팀이 대학생 창업팀이었고 네. 다 이제 초보 팀이다 보니까 너희가 글로벌한 사업을 할 수 있니? 글로벌 교육을 알고 있니? 뭐 이런 질문들의 네. 그 챌린지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만큼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라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이거는 메신저처럼 학생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일 거다라는 직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너희 팀이 할 수 있어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점점 더 IT 서비스들이 글로벌화되고 있어요. 네. 점점 더 많은 IT 서비스에 국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멈춰서 방어적으로 나섰을 때 3년 뒤, 5년 뒤에 생존을 담보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나갔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은 사실 한국의 서비스 트래픽 규모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음 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서비스가 됐는데 이걸 나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그 소수점 기호가 점이 아니라 컴마하고 네. 곱셈을 점으로 씁니다. 그래서 곱셈을 점으로 쓴다고요? 수식 기호가 아예 수식 달라요. 기호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는 유인물들을 프린트해서 나눠주는데 네네. 이제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는 손으로 다 적어서 숙제를 내줍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아무래도 사진 찍어 올릴 때 네. 손글씨가 많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인터넷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모바일 결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만큼은 이제 충분히 네. 확보되진 않다 보니까 진출할 때 우리가 서비스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유료로 전환시킬 때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고도 다 고민을 달리해야 되고 올라오는 질문의 과목 비중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이때 공부를 많이 하는지 방학 때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들도 다 달라서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면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해외에서의 그런 서비스 운영 중에 유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 지금 무료로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일부는 이제 유료화 가금도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좀 있을 분명히 이게
국가 우리가 흔히들 동남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밀한 국가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수익화를 좀 드라이브를 건 게 올해 중반부터 좀 많이 걸기 시작해서 아직은 수익 모델이 많지는 않은데 그 국가별로 그 교육의 발전 정도가 달라서 사교육 시장에 예를 들어 한국, 일본은 상장된 교육회사가 매우 많고 유명 교과서, 수학의 네. 정석 같은 네. 그 문제집도 되게 많은데 네.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좋은 교재도 잘 없고 유명한 인강 선생님도 몇 분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인강처럼 돈을 벌고 있는 선생님들을 직접 모집을 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직접 그 콴다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집들의 퀄리티 수준으로 몇 가지 그 선생님들을 위한 교재를 좀 제작을 한다던가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앱에 맞춰서 질문 답변하는 부분의 유료화는 국가별로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선생님들이 이제 각 국가의 명문대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 프라이싱이 조금 더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 특성에 많이 좌우되는 교육이 사실 교육이라는 분야가 이제 국내 토종 기업이 이렇게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전략은 도대체 무엇일지, 그리고 한국 에듀테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 도입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궁금한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회사가 글로벌 나갈 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사를 만들거나 현지 파트너를 가져가면서 글로벌 진출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냥 내부 본사에 있는 팀이 출장 다니면서 네. 내부에서 뭐 번역해서 일본어 마케팅을 하면서 내부에서 일본 동경대 선생님들을 연락하고 어떻게든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끌어오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서비스가 J커버를 그리면서 그 해당 국가의 초중고 서비스 중에 가장 트래픽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기 위해서 지사를 세팅하는 형태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움직임을 먼저 가져갔고요.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이 굉장히 어드밴스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지방 소도시에도 명문대 선생님들 학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아직 지방 도시에는 학원이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교육을 못 누리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 건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게 어떤 의미로는 좀 미래에서 온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펼쳐 나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베트남에서 라이브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한국은 정말 프로덕션이 엄청난 인강을 보지만 거기는 휴대폰으로 그냥 이렇게 찍는 걸 인강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한국 교육 시장에 있는 논리지를 적용을 해서 전환을 시키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바꿔가면서 시장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궁금한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콴다가 나오고 있는 지금 각종 서비스가 국가별로 나누는 기본 기능은 있겠지만 뭐 한국과 일본 같이 이미 가장 좀 발전된 곳은 기능이 많을 것이고 혹은 다른 이제 좀 지역은 기능이 서로가 좀 다 다르게 구성이 될까요? 네, 기능별로 사실 국가별로 기능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한국이 사실 가장 많은 피처를 갖고 있고요. 국가별로 사실 선호하는 기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컨비네이션들이 조금씩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모든 앱을 다 개별로 만들면 이게 확장성이 너무 그쵸.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온오프처럼 조금 끄고 킬 수 있게 어떤 국가는 이런 조합으로 네, 가고 네. 어떤 국가는 이런 조합으로 가고 현지 지사에서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지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고 네. 하는 형태로 좀 구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초기에는 이제 가볍게 태핑을 해보고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지사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구성이 해외 지사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국내에서와 지사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는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 에듀텍이 성장하면서 좋은 점이 많았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던 점은 지사를 세팅하거나 지사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 지사 세팅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체 팀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지금은 콜로만 커뮤니케이션 한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해외 지사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빌드를 했고 계속 매주 그 콜을 하면서 싱크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현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출장이 좀 더 자유롭게 풀려서 네. 이렇게 하나씩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예정이 없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최근에 중국 이제 정부에서 공동부유 형태로 해서 사교육을 아예 폐지를 시키는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찌 보면은 메스프레소는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이렇게 가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맞을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의 사교육 폐지가 정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게 정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중국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을 해요. 근데 또 소득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면은 정말 또 이제 좀 불만이 많은 그런 형태인데, 대표님은 이 지금 사교육 폐지와 관련돼서 이런 앱을 운영하시면서 교육 쪽에서 보시는 관점, 그런 관점은 어떻게 좀 될지 한번 좀 최근 동향도 많이, 왜냐하면 스타트업들도 거기서 많이들 네네. 지금 힘들어지고 네. 없어지고 혹은 다른 피보팅을 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저희 섹터에 저희처럼 검색을 했던 그 검색으로 시작한 교육 스타트업 중에 10조가 넘는 회사가 중국에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휘청하면서 피벗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거꾸로 저희한테는 좀 위협이 되는 거는 중국 내부가 막혔으니까 글로벌로 나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중국 정부가 그 사교육을 막아낸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백과사전이 오프라인에 다 있었는데 이게 구글이라는 아니면 온라인 검색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가 나오면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서 네. 모두가 상향 평준화된 거를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서 평등화가 됐는데, 네. 이게 상향 평준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그쵸. 평등을 만들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이런 상향 평준화를 만들 수 있냐에서 저희 회사는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해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네. 물론 중국에 있는 그 거대한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한 무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은 그러한 역할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서의 입장 자체는 이제 결국 교육 기회를 평등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준 거는 결국은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더불어서 중국 내수 시장만을 보던 중국의 이제 큰 이제 이 경쟁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이제 놀다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나와서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메스프레소가 이 글로벌 성장 계획이나 이 향후 전략은 어떻게 이제 짜고 계신지 거기 대해서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처음 일본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처럼 검색을, 그러니까 중국 외에서는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질문을 이렇게 할까? 네. 이게 의문점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모두가 이 서비스를 쓴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인도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사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미국 베이스에서도 또 비슷한 접근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빨리 나가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과연 본질적으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학생들의 질문이란 걸 잘 해결하고 있지라는 게 더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이제 수익화를 하면서 서비스의 유닛 이코노미 자체를 좀 잘 빌드를 해야 전 세계로 더 빠르게 펼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화를 고려하면서 어떤 국가를 나갈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섹터의 한 두세 개 정도 회사가 더 저희 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회사들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잘 해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글로벌하게 확장 가능하게 유닛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지를 고민을 더 잘해야 되는 시기에 좀 놓여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여태까지는 학생들을 다 좀 파워풀하게 모으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교육을 어떻게 펼치지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게 학생, 선생님, 학부모, 학교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엮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을 진단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이 컨텐츠는 어떤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어떤 부분들을 더 소프트웨어가 도와줄 수 있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지의 관점도 사실은 조금씩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성장이나 이런 이제 계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건 계획에도 없었던 이야기라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 이번 달에 이제 11월 달에 구글로부터 좀 전략적 투자를 또 받은 그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좀 적당히 이야기를 좀 한번 더 계획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글로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과연 구글은 왜 메스프레소를 투자를 했을까? 물론 그 관점은 구글이 알겠지만 대표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저희 서비스도 뭐 거의 10배 가까이 컸지만 그 글로벌하게 자본 시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모든 전 세계 학생들이 다 갖게 되고 거기에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잘 깔리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어서 안 바뀌는 교육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됐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도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스타트업이 그 바이주라는 교육 네. 스타트업이 네. 됐거든요. 현재는 또 모르겠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교육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으면서 자본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테크 회사들도 우리가 IT 서비스를 하면은 교육을 건드려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글은 사실은 검색 서비스로서 봤을 때 그 검색 키워드들 중에 늘 교육 키워드는 늘 상위권이에요. 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거라 검색은 결국에 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거 학생들이고 그 교육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검색 키워드들은 늘 구글 입장에서도 중요했을 거라 이 교육이 디지털화되고 연결되는 관점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사실은 뭐 저한테도 알려주진 않아서 네. 뭔가 저도 그냥 추측을 그렇게 할 뿐이고 네. 아마 계속 앞으로 글로벌 테크 회사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유명한 굉장히 큰 회사들이 교육 관련된 리서치를 하고 내부의 제로 투 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뭐 한국에선 이미 너무 당연한 코호트 베이시스 러닝, 피어 프레셔를 느끼는 방식의 소셜 러닝을 디자인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다이나믹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저희는 사실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뭐 테크놀로지 드리븐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발전이 다 있었던 국가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교육이 그 표준화가 되고 트랜잭션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우수한 컨텐츠라든가 교육에 대한 널리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글로벌한 그 자본 경쟁과 성장 속도들은 상당히 위협적이라 네. 항상 저희도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가 기회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사실 이제 이게 해외 출장을 저 역시도 참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면 조금씩 이제 그 지사 쪽에도 많이 사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단순한 어떤 한번 컨콜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항상 이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아무래도 대면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빨리 좀 나아지고 출장이 좀 더 용이해지면 좀 더 글로벌에서 성장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베트남 출장 갔을 때 새벽 6시 7시에 그 어머님들이 오토바이 타고 애들 학원을 데려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이 나라도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깨달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시장 조사 자료로 보면 사실 시장이 엄청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쵸.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현장에 가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과 인사이트들을 얻어야 그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하루빨리 좀 해결이 네. 되는 시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과 중국을 같이 가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너무 일상적으로 모바일 결제를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다 그냥 QR 코드로 다 쓰는 게 불과 한 4, 5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게 다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썼지만 근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이렇게 중국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보는 눈이 누가 보냐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인사이트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이제 이 메스프레소가 지금 이 글로벌로 열심히 지금 확장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를 장벽을 넘어서 더 빠르게 중국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테크 기업이 되었으면 에듀테크 기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지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또 나중에 유튜브 창진원 쪽에서 이제 채널로 저희가 백엔드에서 저희가 지금 백스테이지에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 궁금한 것들은 거기서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로 이어서 연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